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럽 0.25%포인트 금리 인하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저희 얼마 전에 그런 말씀 드렸었죠. 유럽이 경기가 좋지 않아서 침체되고 있다. 근데 이게 과거랑 다르게 미국까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다. 미국이 가장 큰 문제는 국가부채 문제입니다. 미국이 국가부채 문제가 크기 때문에요. 지금 디폴트 이야기 계속 나왔었죠. 디폴트 하나. 미국이 디폴트 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디폴트 하나 이런 이야기들이 왜 나왔냐? 더 빚을 늘릴 수 있는 법안이 통과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니까. 근데 미국 국가부채가 늘어나기 때문에 채권 내서 돌려막고 채권 또 내가지고 이자 내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죠. 채권이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문제는 옐런이 대선 의식해가지고 국채를 엄청 발행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국채 발행을 하면은 이 국채를 사줄 수요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 국채의 수요를 과거에는 누가 사줬냐? 미국 자체적으로 사는 것도 있고 외국에서는 중국하고 일본이 많이 사줬다. 근데 중국하고 일본이 미국 국채를 안 사고 오히려 매도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채가 난리치지 않은 이유는 유럽이나 캐나다에서 사줬기 때문입니다. 근데 경기가 안 좋아서 금리 인하가 내려갈 정도면은 미국 국채를 계속 사줄 수가 있겠느냐. 발행은 늘었는데 수요가 줄죠. 그러니까 미국 국채 금리가 날뛰는 거다. 미국보다 왜 먼저 금리 인하를 할까요? 유럽이요 원래 미국보다 먼저 금리 인하 안 하려고 했었죠. 미국에서 하는 대로 쫓아갔잖아요. 미국에서 금리 올리니까 우리도 금리 인하. 미국이 또 올려? 우리도 또 올려. 미국이 동결했어? 우리도 동결. 왜 이렇게 한 차례 이렇게 따라갔을까요? 유럽이 미국 무너졌을 때 피봤기 때문에. 미국이랑 금리 차가 많이 났을 때 엄청 피봤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터졌었죠. 그리고 2010년부터 2011년 이때쯤에 유로존 사태 터졌죠. 어디 위주로? 피그스 위주로. 그러면서 미국은 오히려 나중에 살아났는데 유럽이 오히려 벗어나기 더 힘들었죠. 유로존 사태 터진 유럽이요. 리먼 브러더스 터진 미국보다 더 오래 걸렸어요. 미국은 왜냐면 돈 찍어서 풀면 되거든.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 끝나고 미국에서 돈 찍어서 풀었잖아요. 그거에 맞들려서 호러한테 똑같은 짓 했다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후회하고 있는 중인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 금리 인하를 먼저 시작했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경기 침체가 심각하다는 소리고. 그리고 돈이 없다는 소리예요. 돈이 없어서 돌질 않는다. 오히려 지금 미국 국채를 파는 나라들은 어떻고 미국 국채를 사는 나라들은 어떤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중국, 일본에서는 왜 미국 국채를 팔까요? 유럽에서는 왜 사고? 물론 뭐 트럼프 당선될까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달라요. 인플레이션이 심해서 금리가 올라가면 부담이 되는 나라들이 사주고 있는 거죠. 디플레이션이 심해서 좀 물가가 올라가야 되는 나라들이 팔고 있는 거죠. 지금 세계적으로 이 인플레이션 시장에서 디플레이션이 심한 나라가 딱 두 군데 있습니다. 중국하고 일본. 왜 미국 국채를 팔아치우고 있겠냐.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유지가 돼야지 디플레이션인 그 나라들도 어느 정도 그 영향을 받으니까. 인플레이션이 유지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플레이션 중인데 거기서 세계적으로 금리 인하하고 디플레이션이 생겨버린다라고 하면 거기는 얼마나 더 무너지겠냐. 그런 거고 실질적으로 지금 금리 인하 이야기가 유럽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기사를 하나 보시면은 통화 빅 10 중 8개국이 올해 안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유럽에서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를 했고 캐나다도 내렸죠.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미국 국채 사주는 나라들이 국채 사주다가 지금 탈난 거예요. 제로금리를 17년 만에 벗어난 일본과 아직 물가가 잡히지 않은 호주를 제외한 8개국이 연내 금리 인하가 확실시된다. 미국 금리 인하도요, 머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과연 시장이 살아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요. 왜 전보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 높아졌을까? 미국 채권금리 떨어졌는데 좋은 뉴스가 아니다. 금리 떨어지면 뭔가 살아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예전에는 경기지표, 부진한 경기지표가 나오면은 금리 내린다, 호재다라고 하고 있는데 요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침체가 심각해져서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쳐 날뛰고 있어요.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미국 금리 인하만 하면 집값 올라간다. 이딴 소리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 하는 인간들이 어떤 인간들인지 알아요? 2021년에 뭐라고 했던 인간들인지 알아요? 금리 집값에 영향이 없다고 했던 인간들이에요.
근데 이제는 금리 만능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보세요. 미국에서 금리 인하하던 시기만 보더라도 이때 언제예요? 금리 인하했는데 우리나라 91년부터 집값 떨어졌죠. 이때도 금리 인하했죠. 97년도에 뭐 왔어요? IMF 오면서 집값 떨어졌죠. 금리 인하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면서 집값 떨어졌죠. 요때는 올랐죠. 요때가 너무 임팩트 있게 올랐기 때문에 금리 내리면 집값 올라간다. 이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양아치들이 되게 많은 게 뭐냐면요. 코로나 때 금리 인하해서 집값이 올라갔다. 근데 그 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IMF 때, 그 다음에 91년 일본 버블 때, 이럴 때 금리 내렸을 때 집값 계속 떨어졌던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하고 금리 내려가면 집값 올라간다. 이딴 이야기 하고 있어요. 집값 떨어지면 전세가 올라간다. IMF 때 그랬어요? 91년도에 그랬어요? 안 그랬죠. 언제 그랬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왜 집값 떨어졌는데 전세가 올라갔어요? 전세 자금 대출 그때 막 풀었으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집값 떨어지면 전세가 올라간다. 이따위로 구라치고 있어요.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멍석말이로 쳐맞는 말이죠. 저런 이야기하는 전문가들은 걸러요. 저런 이야기하는 전문가들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사기꾼 아니면은 전문가라고 말할 자격이 없는 멍청이다. 근데 사기꾼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죠. 왜냐면 멍청이라도 자료를 찾아보면 나오는데 굳이 저 자료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빨리 될 것이냐. 그 다음에 금리 인하가 충분히 될 것이냐. 그 다음에 금리 인하하면은 호재가 될 것이냐. 네 번째로 금리 인하에도 물가가 잡힐 것이냐. 요 네 가지를 봐야 돼요. 금리 인하가 빨리 될 것이냐. 빨리 될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은 아까 뭐 미 대선도 물어보셨는데 대선 전후로 금리 인하할 가능성은 높긴 해요. 물가가 튀지 않는다면. 근데 문제는 옐런이 돈을 풀었는데 돈 풀고 보통 한 6개월 정도 뒤에 물가가 튀어요. 그러니까 옐런이 언제부터 돈을 풀었어요? 5월부터 풀기 시작했죠. 5월부터 왜 돈을 풀었어요? 6개월 뒤에 튀면 11월이야. 대선 끝나고. 그때쯤 되면은 물가 올라도 괜찮다. 어차피 대통령 자리 한 번 더 해먹으면. 우리 바이든님께서. 근데 빨리 된다고 해서 충분히 될 것이냐. 그래서 미국이 예전처럼 뭐 제로금리로 갈 것이냐. 아니요. 아마 금리 인하하더라도 올해 5% 밑으로 떨어지기 쉽지 않습니다. 내년까지 보더라도 4% 밑으로 떨어지기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금리 몇 프로? 3.5%. 그 다음 세 번째, 금리 인하가 호재가 될 것이냐. 미국 경기 침체로 금리 인하가 되면은 항상 자금은 어디로 빨려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미국 국채로 빨려 들어간다고 그랬죠. 미국 국채로 빨려 들어가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들도 자산 정리를 해서 달러를 환전해가지고 미국 국채를 산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금리가 낮다. 근데 미국에서 금리를 낮추기 시작하면 국채 금리가 떨어지고 국채 금리가 떨어지면은 국채 가격은 올라간다. 그러니까 미국 국채로 몰리는 거다. 안전 자산인데 올라간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달러가 항상 튀었다. IMF 때도 그랬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핵심적으로 이때 달러 환율이요 이렇게 튀어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 이후 경기 침체로 인해서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시작했을 때 외국인 자본이랑 자산이 쫙 빠지면서 달러 가치는 폭등을 하고 우리나라 자산 가치는 뚝 떨어졌었다. 정신 나간 인간들아. 미국에서 금리 인하면은 집값 올라간다는 그 발상 자체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금리 내려가면 금리 올라갈 때 집값 떨어졌으니까 호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보다 우리나라는 금리도 낮은데 경기도 더 안 좋아요. 그리고 네 번째, 금리 인하하면 물가가 안정이 될 것이냐. 지금 말씀 많이 드렸죠. 아까도 70년대 말씀하신 거 딱 있는데 이번에 2차 오일 쇼크랑 굉장히 비슷한 징조가 많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미국에서 금리 인하 기대감만 나오면 유가가 튀죠. 유가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데도 굉장히 과거에 비해서 높은 수준이죠. 그리고 2차 오일 쇼크가 왔을 때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이 들어갔다. 이때 인플레 전쟁을 한 사람이 폴 볼커예요. 그럼 금리 잠깐 내려도 또 올려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2차 오일 쇼크 때 폴 볼커가 했던 게 뭐예요? 스태그플레이션인데 어차피 스태그는 못 잡으니까 플레이션은 잡을 수 있으니까 금리 미친 듯이 올려가지고 인플레이션부터 잡아보자. 그러면은 물가라도 잡히면은 경제는 나중에 회복될 테니까 길게 보자. 그럼 경기 침체가 길어진다는 소리인데 어떻게 저게 호재가 돼요? 거기에 문제는 우리나라는 인플레이션이 다른 나라보다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 물론 우리나라 물가가 낮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가 디플레이션이라 그래요. 경제가 디플레이션이라는 건 뭐만 보면 나온다? 소비 지표. 소비 지표가 감소 또는 어떻게 나와요? 증가해도 물가만큼 증가를 못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거는 경제가 디플레이션이라는 소리예요. 경제가 디플레이션이면 뭐가 안 돌아요? 통화 승수가 떨어져요. 통화 승수가 떨어지면은 상대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억누르는 이런 여건이죠. 그다음 두 번째 뭐예요? 세금 완화. 지금 유류세, 전기세. 얘네들 물가 반영 하나도 못하고 있죠. 물가 문제 생길까봐 정부에서 계속 눌러주고 있죠. 지금 한전도 적자 규모 아직도 굉장히 크고 언제까지 버틸 수 있겠어요?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요즘에 산유국 이야기 많이 나오죠. 우리나라에서 기름 나온다는 이야기 많이 나오죠. 유류세 인하 종료하려고 우리나라도 곧 기름 나오니까 기름값 싸질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든 거 버티세요. 유류세 인하는 이제 종료하겠습니다. 이러려고 하는 수작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까지도 든다니까요. 그리고 유럽이나 미국에서 금리 조금 내리더라도 아직도 우리나라보다는 고금리예요. 아직도 자금이 빠져야 되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지금 외환보유액 얼마나 많이 빠졌어요? 2달 연속 일시적 영향이다. 일시적 영향 같은 소리. 작년에도 60억 달러 감소시켰고 무슨 일시적 영향이에요. 계속 지금 심각한 상황이지.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냐. 자산시장이. 이런 걸 생각해야 돼요. 유럽에서 금리 인하했다. 경기 침체의 신호탄이고 경기 침체로 인한 금리 인하는 자산시장 붕괴를 말했다. 왜 금리 인하하는데 자산시장이 붕괴가 될까요? 금리 인상 뒤에 금리 인하를 하죠. 그럼 금리 인상은 왜 한 거예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했죠. 인플레이션이 왜 생겼어요? 돈을 많이 풀었죠. 돈이 많이 풀면 생겨난 게 뭐예요? 거품이. 거품이 무너지는데 언제 무너진다? 금리 인상 때. 이번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이 심하니까 금리 인상 때문에 무너진다라고 하고 있는데 과거에 늘 있었던 일을 보면요. 금리 인상을 해서 거품이 한계를 맞이한 다음에 경기 침체가 돼서 금리 인하했을 때 항상 그 거품이 많이 무너졌었다. 요거 보시면 그 뒤에 있을 일들은 답이 나온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